예,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뉴스가 뭡니까? 글쎄요, 병 깨서 찌른 사람은 벌금형이고 병으로 때린 사람은 징역형,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병 깨서 찌른 사람이 당연히 엄벌에 처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오히려 벌금형이고 병으로 때린 사람은 징역형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진짜 있어 재판이 왔습니다. 이렇게 예. 재판 결과가 진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소주병을 깨가지고 어깨를 찔러서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 벌금 150만 원 받았고요. 네.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려서 머리에 혹이 생겨서 전치 2주의 상해가 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형량이 3년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장량 강경을 하더라도 1년 6월 이상의 지금 실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해에 처해 있습니다. 네. 판결이 참 이상하네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볼 때는 소주병을 깨서 날카로운 곳으로 찌르는 게 네. 훨씬 더 큰 죄인 것 같은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법정형이 높다 보니까 검사는 검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엄격하게 판례에 따라서 위험한 물건의 개념이 뭐냐면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생명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전부 다 위험한 물건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병, 소주병 이런 거 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실질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데 싸움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과정, 결과, 그다음 피해 회복 여부, 당사자들 관계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면 법정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이 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폭행 내지는 상해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들이 부득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병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먼저 병부터 깨겠는데요. 세상이 더 살벌해집니다, 이러면. 그죠? 병을 깨면 벌금 150. 병을 안 깨고 머리 치면은 징역 1년 6개월. 어차피 둘 다 나쁜데, 둘 다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나 병 깨서 찌르는 거는 괜찮구나.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운 얘기인데. 근데 아주 예외적인 사유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좀 말씀하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아주 뜨거운 글이라는 거 아닙니까? 댓글이 근데 실제로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제일 문제는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관계된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일반 형법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특별법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판사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이 사람은 법으로 징역형을 내리기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검사가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누범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정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이전에 집행유예 받은 게 취소까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처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북부지법에 있는 판사님께서 일단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모호한 데다가 양형이 법정형이 너무 높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비해서 너무 엄하게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절대 하여튼 결과적으로 병을 들면 안 돼요. 그럼요. 싸움도 하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특히 무기 들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뭐든지 주먹을 싸우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고. 뭐든지 들면 안 됩니다. 싸움도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폭력이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죠. 이거 맞습니다. 내용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과 관계돼서 소청 심사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면된 거죠. 결과적으로. 현재로선 파면인데 앞으로 이제 행정 심판 내지 소송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한 번 더 남긴 했는데 사법연수원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남자 부인이 결혼한 남자였죠.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살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역시 뜨거운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결국은 그런 불륜을 저지른 남자가 잘못한 건데 네가 무슨 그런 소청 심사를 해서 파면이 무겁다고 하느냐. 자격이 있냐. 그래, 너 산속에나 들어가 살아라.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물론 남자가 잘못하긴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래서 네. 사실은 여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그 여자분한테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어떻게 여자분은 정직 3개월. 3개월이고 여기는 파면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 파면이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정직 3개월 말도 안 된다. 이 여자분도 파면시켜야 된다. 이런 견해랑요. 연결된 얘기지만 결국은 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할 사람들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특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직 3개월 하면 혹시 나중에 판사나 검사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판사 검사가 못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우리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도 파면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그 파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네. 그 간통으로 네. 고소돼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간통으로 고소돼 있는데 간통은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걸로 예상되고 그렇게 되면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뭡니까?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아마 지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중처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치료하는 의사를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뜻밖의 우리 대부분의 우리 네티즌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예. 예. 근데 뭐 좀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응급실 같은 데서 의사 등을 상대로 해서 이런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비유를 드는 것이 운전하는 운전기사분 폭행한 경우도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무조건 얘기가 가중처벌해야죠, 그거는. 예, 그 역시 했는데 네. 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그럼 만약에 의사랑 환자랑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시비가 걸려서 싸웠다. 그러면 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 법은 의사에 반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 폭행죄 같은 경우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이건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의사랑 환자랑 사이에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항상 우리 환자가 잘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싸웠느냐, 예, 예. 밖에서 싸웠느냐 이게 좀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예를 들면 진료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발생의 원인이 항상 환자가 잘못하는 건 아닌데, 결국 쌍방이 폭행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거 판사가 그럼 고민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그런 될 일이 것 또 같습니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 그 특별법으로 이렇게까지 규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대부분 사실 국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응급실에서 막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예, 이렇게 한해서 그거는 이미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거를 새로 특별법으로까지 만들어서 처벌 규정이 두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항상 의사가 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러나 예. 진료 중인 의사를 폭행하면 안 되죠. 예, 그거 당연하죠. 전제 예. 그 부분은 가중처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유길 변호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